안녕하세요. 하즈소프트의 이봉석입니다. 오늘 윈도우 드라이브 연대기 3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특히 취소와 관련된 그런 작업들을 배울 때 정말 좀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하면서 특히나 우리 초급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으로 이게 적합한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됐었는데, 어쨌든 설명은 해드려야 할 것 같은 내용이어서 지난 시간까지 취소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당장 그게 부담스럽다면 이제 그 부분은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쨌든 시간을 꼭 내셔서 그 취소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꼭 반드시 여러분들 걸로 소화하시는 것을 제가 꼭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은 이제 드디어 프로세스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프로세스. 한 번도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배운 적은 없고, 지금까지 스레드를 배웠는데 간간히 프로세스란 용어를 제가 사용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프로세스에 속해 있는 개념들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실습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번엔 프로세스이다. 오늘은 세 가지 용어를 배웁니다. 세 가지. PTE, PFN, 그리고 VAD 이 세 가지를 배우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면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과정이 그래도 초급 과정이기 때문에 초급 과정에 맞게 제가 어느 정도는 커트를 하면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는 통상적으로 메모리나 또는 핸들과 같은 자원들을 관리를 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레드라는 녀석이 CPU를 사용해서 실제 자신의 코드를 수행하잖아요. 그런데 이 스레드가 CPU를 사용하면서 자신이 어떤 작업을 할 때에 리소스가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 리소스가 어떤 건 핸들일 수도 있고 이와 같이 메모리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결국은 누가 허락하고 관리하냐면 바로 프로세스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 프로세스는 어떤 코드를 가진 주체라는 개념이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자원에 대한 설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 내에서 동작하는 스레드는 이 설계도에서 허락한 영역만 사용해라 라고 정해준 어떤 규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상 메모리에 대한 개념을 오늘 특별히 심화학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용어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x64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PTE란 용어가 먼저 나왔는데요. PTE는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의 약자이고 가상 메모리 페이지 넘버를 실제 메모리 페이지 넘버로 변환하는데 사용되는 엔트리를 말합니다. 이 PT를 실제 접근하는 그런 대상이 누구냐면 마이크로 프로세서 안에 있는 MMU라는 메모리 매니저 유닛이 가상 주소를 실제 주소로 변환하는 과정 중에 PT를 참조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가상 주소 총 64비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x64의 경우에는 이 전체 64비트 중에서 앞에 14비트는 사용되지 않고 맨 뒤에는 12비트는 그냥 통과하고 가운데 있는 36비트만 MMU에 의해서 변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는 36비트의 이 값을 우리는 가상 페이지 넘버라고 부르고요. 자, 이것을 MMU를 통해서 변환이 되고 나면 이 PT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사용해서 변환하고 나면 이렇게 나오는 결과물을 우리가 실제 페이지 넘버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가상 페이지 넘버는 36비트인데 실제 페이지 넘버는 이보다 작은 28비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사용하지 않는 필드, 즉 예약된 필드들이 이렇게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특별한 용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당장은 이 주소 변환 과정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필드가 바로 이런 필드들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완전히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요. 특정 용도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일단 주소 변환하는 과정 중에는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있죠. x64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 64비트 중에서 48비트만 의미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x64는 내부적으로 256TB의 가상 주소를 쓸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윈도우는 이걸 다 쓰는 게 아니고 다시 이걸 줄이죠. 그래서 윈도우는 실제로 총 44비트, 그러니까 16TB 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체 중에서 이 부분이 한 4비트 정도가 빠져서 중간에 32비트만 가상 페이지 넘버로 사용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간을 거쳐서 중간 필드가 변환이 되었죠. 그래서 물리주소 필드로 변환이 되어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즉 가상주소, 선형주소가 물리주소, 실제 주소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 중에 PTE가 사용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 PTE의 그 실제 64비트로 되어 있는 PTE의 내부 항목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중간에 페이지 프레임 넘버라고 적혀 있죠. 페이지 프레임 넘버를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비트로부터 39비트까지. 이게 총 몇 비트죠? 실제로 28비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실제 페이지 넘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T에 들어있는 내용들 중에 가운데 있는 이 페이지 프레임 넘버라고 하는 이 필드 값이 실제로 이렇게 뽑아지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PT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뒤에 보시면 각각의 비트가 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시간에는 꼭 기억할 거는 마지막 필드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필드가 valid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만약에 이 PTE의 맨 마지막 필드의 값이 1이면 상관없지만 0이 되게 되면 페이지 폴트라고 하는 익셉션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 폴트가 이제 이 페이지 폴트 익셉션을 핸들링하기 위해서 자신이 개입하여서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거나 아니면은 디스크 스워핑을 하거나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필드가 마지막에 있는 valid라는 필드니까 무조건 사용되고 있는 PTE는 여기가 1이어야 됩니다. 1이 아니면 무조건 페이지 폴트라는 그런 익셉션 핸들러가 호출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PT에 대해서 이제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PFN이라는 게 있는데, PFN은 정말 사실상 그 용어 자체는 여러 가지로 혼용해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통일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PFN이라고 하면 이건 페이지 프레임 넘버를 말하는데, 이 페이지 프레임 넘버라고 하는 거는 윈도우에서는 이렇게 사용된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상주소의 64비트, 중간 64비트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여기서는 윈도우에서는 PFN 데이터베이스라는 메모리가 있는데, 그 PFN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있는 항목들, PFN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있는 항목들 48바이트씩 되어 있는 요 항목들, 요것들 하나하나를 PFN이라고 부릅시다. 그게 좀 앞으로 혼돈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PFN이냐고 이렇게 보통 제가 얘기하면 이렇게 윈디버거를 나중에 보겠지만 요 PFN 데이터베이스 48바이트 항목 하나하나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을 때 첫 번째 요 PFN을 PFN 0번, 두 번째를 PFN 1번, 2번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은 어떤 내용들을 담게 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예를 들어서 48바이트의 PFN 0는 물리주소로 얘기할 때 0000부터 0FFF까지의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정보들, 이 물리 메모리 주소를 접근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여러분들의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MMU가 이렇게 직접 건드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충분히 이 구조는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실제로 접근하는 그런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의해서 자동으로 접근되는 게 아니라 윈도우 운영체제가 따로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둔 메모리이고, 이 메모리에는 어떤 정보들이 담겨지냐면 물리주소 전체 공간, 사용하고 있는 물리주소 전체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쪼개가지고 48바이트씩 여러 개로 나눠서 이 주소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PFN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읽어볼 수만 있다면 이 공간을 쭉 파싱을 하게 되면 이 시스템에 지금 물리주소가 얼마큼 사용될 수 있고, 이것들이 현재 어떻게 페이징 될 수 있게, 그러니까 페이지 유닛에서 어떻게, 메모리 이미지 유닛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지, 그런 PTE와 관련된 연관 정보들을 여기서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고급스러운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나가지 마시고, 일단 지금은 PFN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고, 이 PFN 데이터베이스가 왜 있어야 되느냐, 그는 윈도우 입장에서는
가상 어드레스에 대응되는, 제가 앞에 보시는 요 PT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 주시는 데 있어서 윈도우즈가 이걸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걸 기록하기 위한 정보를 여기서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어있는 메모리냐 아니냐를 찾아서 비어있지 않은 메모리를 뒤져가지고 해당하는 비어있지 않은 PFN을 하나 선택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안에서 참조할 정보를 가지고 PT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PT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PT를 실제로 만드는 데 사용하는 정보, 이걸 우리가 PFN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배우실 용어는 바로 VAD라는 게 있습니다. VAD. 자, VAD는 Virtual Address Descriptor의 약자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앞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스는 메모리 또는 핸들과 같은 그런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설계도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어떤 한순간에 윈도우즈가 동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순간에 어떤 메모리에 접근을 한다 그러면 그 메모리에 대해서는 최소한 어딘가에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야 돼요. 이 메모리가 사용 가능한 메모리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기록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VA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어떤 가상주소, 선형주소 공간에 대한 예약 정보,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사용하려고 예약한 그런 영역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VAD라고 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세스 A가 지금 동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라봤을 때 전체 공간은 총 48비트죠. 실제로는 44비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윈도우즈는 48비트를 다 쓰지 않고 44비트만 쓴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44비트 또는 48비트의 전체 공간 안에 이걸 다 쓰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공간을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실제 쓰는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윈도우즈가 볼 때 이 프로세스가 실제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려고 예약하는 그런 공간들,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여기 윈도우즈의 프로세스 공간 안에는 유저 공간도 있을 수 있고 커널 공간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커널 레벨에서 사용하는 공간도 이렇게 다 쓰는 건 아닐 테니까 사용되는 공간들, 그리고 유저 레벨에서 쓰는 공간도 이렇게 사용되는 공간들을 이렇게 지칭한다면 이런 메모리들을 설명하는 설명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VAD라고 부릅니다. 자, 실제 VAD를 찾아가는 방법은 프로세스, 특별히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커널 구조체에 VAD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구조체의 VAD 포인터를 따라가 보시면 그 VAD를 읽어볼 수 있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게 되면 현재 프로세스가 어떠한 메모리를 예약하고 또 사용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개념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실제 실습을 통해서 내용을 좀 보강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윈디버거를 써서 제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 가지고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 윈도우즈 x64에서 사용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에 지금 동작하는 프로세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바탕화면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익스플로러부터 시작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프로세스까지 되게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있을 거라고요. 자, 우리가 프로세스 메뉴를 보게 되면 이렇게 현재 동작 중인 프로세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들이 다 프로세스란 말이죠. 자, 이 중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노트패드를 하나 띄워볼게요. 자, 그럼 노트패드 EXE로 해서 이 노트패드가 이렇게 실행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프로세스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세스 관리창에서 보게 되면 노트패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세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세스가 메모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 지금 16%의 메모리를 사용한다 라고 지금 되어 있죠. 즉 16%의 메모리, 이건 아마도 유저 공간만을 얘기한 것 같아요. 이 노트패드가 올라가서 유저 공간 16%의 공간을 쓰고 있다, 꽤 많이 쓰고 있는 것처럼 16% 아니구나 1.8메가 죄송합니다. 1.8메가의 공간을 쓰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와 관련돼서 오늘 배웠던 세 가지 용어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디버거를 준비를 하는데요. 자, 제가 이제 윈디버거가 이렇게 좀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요 가상 머신을 두고 윈디버거를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렸죠? 자,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프로세스, 현재 프로세스가 있겠죠? 지금 프로세스가 누군가 한번 볼까요? 자, 느낌표 프로세스. 요거 이제 현재 프로세스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보시면 느낌표 프로세스라고 이렇게 주시면 현재 프로세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엔터 쳐볼까요? 자, 그럼 지금 동작하고 있는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현재 프로세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거 말고 노트패드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노트패드만 프로세스 목록을 쭉 열거 해서 보시면 되는데, 자, 보통 이제 뭐 이름을 모를 때, 프로세스 이름을 모를 때는 프로세스 0에 0이라고 주시면 되죠. 이렇게. 자, 보세요. 그럼 현재 시스템에 동작하는 모든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오는 프로세스를 좀 전부 다 뒤져보셔도 되고, 프로세스 이름을 알고 있다면 그냥 가볍게 이름을 직접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윈디버거 명령어 중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줘볼까요? 자, 이렇게 프로세스 00이라고 줘도 되고, 그렇지 않고 느낌표 프로세스 01이라고 주시고 여기다 이름을 주셔도 되죠. 뭐 notepad.exe를 보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커맨드를 이렇게 줬습니다. 느낌표 프로세스 01 notepad.exe 그랬더니 이렇게 프로세스가 올라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프로세스가 바로 여기 이 프로세스 정보가 보이는데요. 이 프로세스 정보들 중에 중간에 VAD 루트, VAD라는 게 보이죠? 요게 바로 VAD, 가상 메모리에 대한 설계자, 그러니까 예약 정보가 들어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걸 VAD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노트패드 공간이 이제 실제 사용될 때, 이 노트패드 프로세스가 실제로 사용될 때, 그럴 때 이제 PT라든지 또는 PFN 또는 이렇게 VAD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지금 이제 살펴봤던 노트패드라는 프로세스가 지금 프로세스는 아니잖아요. 현재 제가 브레이크 걸었을 때 프로세스는 아니기 때문에 노트패드 프로세스의 특정 스레드로 제어를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 느낌표 프로세스라는 명령을 줄 때 이렇게 느낌표 프로세스라고 주시고 이 프로세스 주소, 이 프로세스의 주소를 이렇게 직접 주시면, 자, 그러면 현재 이 노트패드 프로세스가 지금 동작하고 있고 노트패드 프로세스의 스레드가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스레드가 여기 있죠? 그리고 또 스레드가 또 있죠. 2개, 3개, 4개. 이게 스레드가 여러 개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지금 현재 프로세스가 노트패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프로세스를 노트패드로 바꾸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공간을 먼저 요 프로세스로 바꾸고, 프로세스가 바뀌었다고 해서 실제 CPU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이걸로 바꾸고,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스레드 중에 임의의 스레드, 뭐 요 스레드를 하나 선택을 했다. 그럼 요 스레드로 현재 문맥을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자, 똑같이 이 프로세스를 이렇게 프로세스 커맨드를 주시는데, 이번에는 점으로 주시는 거죠. 점이라고 주시면 됩니다. 점, 느낌표가 아니라 점 프로세스, 그러고 나서 엔터 한번 쳐보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점 스레드라고 주는데, 자, 여기 지금 동작하는 스레드 4개의 스레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거를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 스레드라고 주시고 뒤에 있는 스레드 인바이러먼트 블럭, 이 스레드에 대한 주소를 직접 주시고 엔터를 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세스의 스레드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맥 스위칭이 된 것처럼 똑같이 바뀐 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처럼 다시 그 노트패드 프로세스를 한번 이렇게 열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노트패드 프로세스가 지금 현재 프로세스인데, 자, 이 프로세스에 지금 VAD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공간을 우리가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가상 주소들을 이 노트패드가 쓸 수 있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이죠. 자, 이걸 클릭해도 되겠죠. 클릭해도 되지만 이걸 메모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급 가정 정도 된다면 이걸 바로 메모리로 볼 수도 있어요. VAD를. 자, 지금은 그냥 뭐 클릭을 해서 살펴봐도 되겠죠. 자, 느낌표 VAD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느낌표 VAD.
그리고 이 주소를 직접 주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클릭을 해도 상관없다. 엔터 한번 쳐보죠. 자, 이렇게 엔터를 쳤더니 뭐가 쭉 나오죠. 자, 정말 너무 크니까 한 화면에 다 보이진 않는데, 자, 어쨌든 요 노트패드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VAD를 딱 클릭을 했더니 이 안에 세부적으로 VAD가 또 여러 개가 들어있죠. 그렇죠? 각각의 VAD 엔트리들이 들어있고, 그 VAD 엔트리를 해석을 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몇 가지씩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값을 스타트라든 엔드라든지 하는 요 값은 가상 주소 전체 주소가 아니고 아래쪽에 12비트가 제외된, 그러니까 가상 페이지 넘버가 되겠습니다. 가상 페이지 넘버. 그래서 맨 뒤에 12비트가 제외된 상태의 주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 FA0이면 사실은 이 하나 FA0 000부터 이 하나 FA0까지, 이거 마찬가지죠? 이건 AND라고 해서 뒤에 12비트가 생략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FFF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제가 이제 여기다 만약에 기술을 한다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지금 이 하나 FA0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000부터 뒤에는 이 하나 FA0이지만, 그죠? 뒤에 세 개는 12비트를 FFF까지. 이것의 이제 바로 의미가 바로 요 의미입니다. 요 의미. 보이시나요? 요 의미.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용하겠다라는 예약을 했다는 거예요. 예약을 했다는 거죠. 자, 이 안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페이지가 몇 개가 있냐면 딱 봐도 12비트만 바뀌었으니까 한 페이지밖에 없죠. 실제로 현재 존재하는 페이지는 한 페이지밖에 없어요. 한 페이지. 근데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은. 그래서 이 안에 몇 개를 쓰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데 옆에 보니까 코밋이라고 되어 있죠. 코밋이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한 페이지가 있는데 그게 지금 코밋되었다. 자, 코밋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코밋이라는 말은 뭐냐면 물리 어드레스로 대체가 되었다. 적당한 PT가 기록이 되는 상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접근해도 상관없는 메모리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좀 아래도 한번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쭉 보다 보면 이렇게 앞에 공간이 이렇게 작은 주소도 있지만 쭉 내려가다 보니까 큰 주소도 나오죠. 그렇죠? 큰 주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주소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지금 노트패드가 사용하는 주소 중에서 뭐 어떤 주소를 볼까요? 주소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주소, 요 주소 보면 여기에 보면 지금 사비 AE CC0이라고 되어 있죠. 사비 AE CC0. 여기서 사비 AE CCF까지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사비 AE CC0, 사비 AE CCF.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똑같이 한번 적어 볼게요. 사비 AE C00 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 사비 A C00 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000부터 그 옆에 사비 AC C7F 라고 되어 있지만 FFF까지, 여기까지의 페이지 수는 모두 몇 개나 되느냐 하면 딱 계산해 봐도 암산으로 대충 요 부분이 달라졌죠. 00에서 7F로 바뀌었으니까 즉 80, 헥사로 80만큼이네요. 80만큼의 페이지가 현재 있는 거네요. 저게 대충 얼마인가요? 대충 128개가 되나요? 128개의 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몇 개가 코밋이 되었나? 옆에 한번 열어볼까요? 봤더니 20개라고 되어 있죠. 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20개가 지금 코밋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 가시나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가상 어드레스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VAD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제 VAD 메모리 각각을 이제 제가 왜 봤냐면 이 안에서 이제 실제 사용되고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이나 이런 공간들을 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공간에 대한
PT 또는 PFN을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지금은 좀 쉽게 실제로 하나밖에 없는 페이지이기도 하고 또 하나밖에 없는데 불구하고 코밋도 하나가 되어 있는 이 페이지를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이하나 FA0이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하나 FA0 여기죠? 여기 주소가 지금 실제로 하나의 페이지인데 이 하나의 페이지가 한번 코밋 되었다라고 지금 되어 있으니까 결국 여기는 지금 주소가 접근이 될 거예요. 이 주소는 어디든지 접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메모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 뷰를 열어서 여기다가 메모리 한번 줘보도록 하죠. 자, 메모리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 FA0000이라고 하는 이 메모리의 번지의 값이 이렇게 쭉 뭔가 기록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 보세요. 3200000F 무슨 의미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메모리가 이렇게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소가.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우리가 가상 주소를 PT로 한번 바꿔보는 PT를 찾아서 한번 가보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자세하게 하나하나 쫓아가려면 굉장히 복잡하니까 이 초급 과정이니까 윈디버거 명령을 좀 활용해서 사용하는 방법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디버거 명령에 보면 PT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느낌표 PT. 자, 이 명령은 PT를 찾아주는 명령인데요. 여러분들이 찾고 싶은 주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주소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PT 명령. 그래서 느낌표 PT를 주시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느낌표 PT를 줬을 때에 다른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 없고요. 여기 맨 마지막 거, 요 PT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여기를 읽어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기억하실 게 한 가지 있습니다. CPU는 이렇게 가상주소를 이용해 가상주소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쫓아가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이거는 윈디버거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별도의 가상주소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그러니까 실제로 CPU가 물리주소를 사용해서 이게 쫓아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일단 이 주소를 읽어보면 이게 바로 해당하는 PT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상주소에 대한 PT가. 자, 그러면 이제 이 이하나 FA0000에 대한 PT가 들어있는 이 주소의 값을 한번 메모리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를 만약에 제가 DB로 이렇게 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바로 PT예요. PT. 이게 바로 PT예요. 그러면 이 PT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될까요? 자, 제가 앞에서 PT가 몇 비트라고 그랬습니까? 자, 다시 앞에 동영상 파워포인트로 제가 돌아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PT가 몇 비트라고 했습니까? 이 PT가 64비트라고 그랬었죠. 이 64비트. 그러니까 이 64비트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중에서 맨 아래쪽 하이 비트 0번 비트가 밸리드라고 그랬었습니다. 밸리드. 그쵸?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 주소를 이제 키워드로 DQ로 해가지고 키워드로 보겠습니다. DQ. 그러면 여러분들 한 개를 보시기가 좀 편하죠. 자, DQ로 해서 이렇게 볼 때 같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바로 PT입니다. PT. 요게 바로 PT예요. 자, 만약에 이 PT의 내용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알고 싶다 그런 분들은 윈디버거 명령을 또 쓰시면 되죠. 이건 윈디버거를 잘 쓰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활용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MMPT라는 구조체를 씌워서 보는데 지금 보고자 하는 이 주소의 값이 바로 여기죠. 그래서 이거를 씌워보고 싶다. 그런데 이제 그냥 보면 이게 좀 짧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공용체가 쓸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한번 줘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줘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공용체가 있기 때문에 더 세부적으로 보여주진 않아요. 그래서 뒤쪽에다가 R2라고 주셔가지고 좀 더 깊이를 2단계까지 더 확장을 시켜 보겠습니다. R2라고 줬습니다. 자, 그래서 빼기 R2라고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이제 깊이까지 쭉 나오죠. 이때 하드라고 되어 있는 이 하드웨어라고 되어 있는 이 하드 요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자, 보면 어때요? valid라는 게 0번 제일 아래쪽에 있죠. 0번 비트가 valid. 그 다음에 앞에가 dirty, 그 다음 owner, write through, cache disable 이렇게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들어있는 요 정보는 지금 요 정보를 해석을 해보니
이 정보를 해석해 보니 valid가 마지막 비트가 1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1이잖아요. 7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 페이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PT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PT를. 그러면 물리주소로 한번 변환을 한번 제가 직접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이걸 변환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제가 노트패드를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PT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쵸? PT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가상주소를 어떤 주소를 변환하려고 했냐면 바로 앞에서 요 주소였죠. 요 주소. 요거를 지금 변환하려고 했습니다. 노트패드가 사용하고 있는 가상 어드레스는 여기를 쓸 거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VAD를 통해서 알았죠. VAD를 통해서. 즉, 이건 가상 주소입니다. 그럼 이 가상 주소가 요 이제 MMU에 의해서 해석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해석이 되어서 요 PT를 사용하게 된다고 선택하게 된다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PT를 이용해서 변환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 물리주소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 그럼 여기에 지금 어느 필드가 물리주소라고 이제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다시 한번 보시면 물리주소는 12번째, 즉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12비트를 빼고 보셔야 되는 거죠. 12비트를 빼고 나머지 비트만 보는 겁니다. 나머지 총 28비트. 그러니까 여기에 이 28비트만 의미를 가진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 28비트면 이게 16지수로 얘기했을 때 몇 자리인가요? 4, 7, 28, 7자리네요. 그렇죠? 헥사로 7자리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를.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3개는 떼어내고, 그렇죠? 3개 떼어내고, 헥사로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까지만 물리주소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리주소로 변환이 되는 거고, 자, 변환이 다 끝났으니까 PT는 사용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버추얼 어드레스에서 뒤에 있었던 세 자리 000. 만약에 이 000이라고 하면 000이 그대로 이제 붙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000. 만약에 여기가 000이 아니라 그 페이지 안에서 만약에 지금 어떻게 있죠? 버추얼 어드레스가 자, 이렇게 됐었죠? 000. 자, 그렇죠? 요거. 자, 여기서 제가 만약에 1, 2, 3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1, 2, 3이 들어가는 거죠. 그쵸? 여기 뒤에 자리 세 자리는 12비트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000이라고 하면 0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PT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뒤에 세 자리 떼어내고 나머지 셋, 넷, 다섯, 여섯, 7개 여기까지만 떼어내서 요게 물리페이지 넘버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얻어낸 주소, 바로 요 주소가 나왔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윈디버거로 돌아와서 이 주소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 주소를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도 윈디버거는 지원을 합니다. 여러 가지 명령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 db를 칠 때 여러분들이 앞에다 느낌표를 주시면 돼요. 느낌표 주시면 이 뒤에 있는 주소를 물리 주소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상 주소가 아니라 물리 주소로 한번 줘볼까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주소, 물리 주소에 대한 내용을 한번 덤프를 해봐라 그랬더니 그 주소의 내용이 이렇게 보이죠. 32000000 F8 3D, 그쵸? 자, 이 내용은 바로 여기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쵸? 32000000 F8 3D. 그러니까 결국은 가상 주소로 이하나 FA0000이라는 주소의 내용과 물리 주소로 지금 바라보는 바로 요 물리 주소 183D 39000의 내용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물리 주소로 변환이 되면 실제 이 주소가 사용이 되겠구나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사용하려는 이 주소는 바로 물리 주소는 이 주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주소.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제가 다시 그래서 물리 주소 값을 이렇게 얻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서 PFN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PFN 데이터베이스. 자, PFN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윈디버거 명령에서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PFN 데이터베이스. 이 메모리를 보고 싶다 그러면 자, 느낌표
pfn이라고 주시고 0이라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0번 항목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거든요. 한번 쳐볼게요. 자, 느낌표 pfn 0. 자, 그러면 이제 0번 항목을 이렇게 쭉 보여줘요. 0번에 대한 pfn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0번 pfn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윈도우즈에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0번 pfn. 자, 그런데 이 0번 pfn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나타내는 곳의 주소가 이렇게 명시되죠. 여기 옆에 보이시나요? 이 주소? 이 주소. 이게 바로 pfn 데이터베이스의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메모리를 덤프를 해보면 이렇게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게 바로 pfn 데이터베이스예요. 자, 오늘 제가 수업에서 pfn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자,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내용을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48바이트씩 묶어서 보시라고 했었죠. 48바이트가 하나의 pfn, 하나의 pfn, 하나의 pfn. 이런 식으로 우리가 pfn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첫 번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0번 pfn에 대한 정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세 개가 1번 pfn, 그 다음에 여기가 2번 pfn, 이렇게 pfn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 pfn이라는 것은 물리 어드레스와 관련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앞에서 제가 현재 저희가 얻어낸 물리 주소는 몇 번지입니까? 0183D30900이죠. 그쵸?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물리 페이지 넘버, 이 번지는 어떻게 물리 페이지 넘버를 볼 수 있을까요? 몇 번째 페이지 프레임일까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물리 주소의 뒤에 자리 세 자리는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고, 네 번째, 끝에서 네 번째 자리가 바로 pfn 넘버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요 세 개를 떼어내고 나머지를 보면 되겠죠? 뒷자리 세 개를 떼어내고 나머지. 그것이 바로 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뒷자리 3개를 떼어내고 나머지 이 부분이 바로 pfn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pfn은 바로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느낌표 pfn 183D 에코, 183D 3 에코. 자, 다시 한번 윈디버그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바로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pfn이 바로 물리 어드레스 pfn 183D 3에코 000부터 FFF까지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pfn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pfn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헥사론은 헥사론 30, 즉 48바이트의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소는 바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고, 이 주소는 사실 계산하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산하셔서 뽑아내셔도 되는데, 어떻게 뽑아내면 되겠습니까? 간단하죠. 이 주소가 0번이니까, 이 주소 0번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다가 어떻게 뽑아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죠? 여기다가 플러스, 자, 헥사로 30이니까 헥사로 30 곱하기, 다음에 항목이 주소가 어떻게 했죠? 요거였죠.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어디가 나오나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주소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바로 이렇게 나왔죠. 이 주소. 이 주소나 지금 이 주소는 똑같죠. 그렇죠? 이렇게 보셔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pfn 데이터베이스 여러분들이 이렇게 헥사로 헥사로 30만큼의 크기를 이렇게 나타내고 이것을 해석하면 윈디버거는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pfn도 구조체로 씌워서 볼 수가 있죠. 자, dt dtnt의 mm pfn 이렇게 보셔도 돼요. mm pfn. 이 주소를 mm pfn으로 보셔도 이렇게 보셔도 똑같습니다. 이제 물론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겠죠. 구조체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제로 중요한 필드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여기 보시는 이런 내용이다. 중요한 내용만 가려서 간추려서 보여주고 있죠. pfn, mm pfn이라고 하는 구조체에 씌워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현재 요 pfn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pt 어드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아, 여기가 pt 어드레스구나. 이곳에 들어있는 내용, 그 내용이 바로 pt 어드레스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요 pt 어드레스의 값이 그럼 결국은 어떤 값이었겠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PT를 찾아볼 때 맨 위로 올라가 볼까요? 자, 이때 보시면 우리가 요 PT를 보기 위해서 여기를 보기 위해서 PT를 이렇게 주소를 봤었죠. 요 주소를. 그래서 요 주소는 이렇게 됐었죠. 자, FFFF820000 FD00. 자, 그 다음에 지금 보겠습니다. 자, 보면 FFFF82 FD00. 여기죠? FD00. 똑같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뭔가 기묘하게, 중요하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긴 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PT와 PFN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운영체제가 참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 첫 번째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을 배우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가상 메모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메모리 맵들을 시켜서 뭐 두 개의 메모리가 서로 같은 공간을 보게끔 공유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될 거예요. 특히 그런 작업들을 할 때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버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도와주면 이게 이런 논리 때문에 이렇게 해서 되는 거구나 라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렇게 VAD 그 다음에 PT 그리고 PFN에 대해서 먼저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오늘 한 것처럼 똑같은 방법대로 민디버거를 실행하셔가지고 한번 하나씩 연습해 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